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오늘은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초심자분들이 생각보다 컴포넌트를 좀 쉽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컴포넌트 포기하지 않고 이제 업무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영상 끝까지 따라오면서 실습까지 끝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피그마에서 컴포넌트는 핵심 기능이자 이 템플릿처럼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여러 개의 반복 작업을 효율화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자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수업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렇게 장표가 있죠. 오늘 학습할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 컴포넌트가 뭔지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포인트만 짚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컴포넌트 기능 배운 거 토대로 해서 템플릿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이제 완료를 할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 뭐가 좋은지 몰라서 사실은 동기부여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원본들을 조합해 놓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베리에이션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수정하면 한 번에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런 오브젝트 같은 것들도 수정해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뭐 만들어 놓은 소스 안에서 갈아 낄 때도 내가 만들어 놓은 베리에이션 안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랜딩 페이지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작하시는 거랑 아마 이 컴포넌트 기반으로 작업하시는 거랑 차이가 정말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선 뭐 이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컴포넌트는 반복되는 요소를 템플릿처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떠올려 보시면 이제 뭐 PPT를 쓰실 때 마스터 페이지라든지 또는 스케치를 사용을 하셨다면 심볼 같은 게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원본을 중심으로 연결된 사본들을 한 번에 수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컴포넌트 쓰시다가 포기하고 다 디태치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컴포넌트는 블럭처럼 조합하고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나중에 컴포넌트 깨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제 소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컴포넌트에는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인 컴포넌트는 최초로 만든 원본을 말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는 메인 컴포넌트에서 나온 사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인 컴포넌트는 이렇게 꽉 찬 형태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 메인 컴포넌트에서 나온 사본들은 이렇게 빈 다이아몬드 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 컴포넌트와 사본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메인 컴포넌트를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된 사본들도 함께 수정이 되죠. 그리고 뭐 텍스트나 이런 다른 것들도 제가 수정해보면 연결된 부분들이 한 번에 수정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고를 조합하듯이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합쳐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페이지가 하나 있다면 거꾸로 가서 아이콘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컴포넌트로 만들고 합치고 이런 모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하나의 그냥 컴포넌트 구성 요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리스트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모듈로 하나로 합쳐서 컴포넌트로 만들고 또 이걸 또 하나를 합쳐서 템플릿 형태, 그러니까 자주 쓰는 패턴이 있다면 컴포넌트화해서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한 컴포넌트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페이지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로 전체 컴포넌트를 관리하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구조의 화면이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 단위를 컴포넌트화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용량이 엄청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단위부터 합쳐 나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으니까 이 컴포넌트를 만들고 인스턴스, 사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컴포넌트를 해제하는 방법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연습하고 예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교환해드린 이 카드를 하나를 복사를 하시고 보시면 기본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잡은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컴포넌트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아이콘을 딱 클릭하시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컴포넌트가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최초의 컴포넌트를 메인 컴포넌트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원본을 선택하고 옵션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아이콘에 이런 사본이 생성이 되는데 그냥 복사한 게 그냥 사본,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들은 원본의 업데이트를 상속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스턴스들은 원본의 수정사항을 상속받지만 인스턴스 자체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의 업데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를 수정해보면 원본에서 같은 부분을 수정했을 때 업데이트를 받지 않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피그마가 실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툴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인스턴스에서 수정을 했는데 원본의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계속해서 리셋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의 업데이트를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본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싶다. 지금 이 소스 자체는 엉망이긴 한데 일단 이 업데이트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셋 처리는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부분만 처리를 할 때는 수정한 부분만 선택을 하셔서 여기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이 컴포넌트 메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Reset Specific Changes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리셋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일부분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그냥 우클릭해서 리셋 처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의 업데이트를 받겠다라고 하면 전체를 선택해서 우클릭 리셋 인스턴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텍스트 길이가 길어지면서 변형이 된 거라서 이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색상을 제가 한번 이 부분만 변경을 하고 다시 해보면 리셋 인스턴스 했을 때 이미지 색상은 바뀌지 않고 텍스트만 업데이트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분으로 처리하거나 전체 처리하거나 이렇게 리셋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컴포넌트 쓰면은 디태치라고 해서 연결 해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연결 해제는 진짜 쓰지 않으실 때만 해야 돼요. 연결 해제하고 나면 원본의 업데이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컴포넌트 쓰는 게 번거로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꼭 필요할 때만 디태치, 연결 해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디태치는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 두 가지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클릭해서 디태치 인스턴스를 하면 돼요. 디태치 인스턴스를 하면 요 색깔 보라색이었던 게 회색으로 다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디태치, 연결 해제가 된 상태라서 프레임 상태로 돌아간 거고요. 그리고 메인 컴포넌트는 자체에서 디태치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메인 컴포넌트 선택하고 플러그인 탭에서 디태치 컴포넌트라는 요 플러그인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디태치가 되죠. 그러면은 원본 심볼 자체도 그냥 아예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메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를 만들고 연결 해제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블럭을 조합하듯이 합쳐서 만든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만 컴포넌트로 갈아 끼울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건데 이 내부에 있는 그냥 일반 레이어는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처럼 컴포넌트로 된 부분만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울 수 있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아이콘이나 뭐 어떤 뭐 텍스트든 뭐 아이콘이든 계속해서 갈아 끼울 부분이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조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메인 컴포넌트는 별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이미지로 풀어서 보면 컴포넌트는 블럭을 조합하듯이 컴포넌트끼리 합쳐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튼 컴포넌트, 이미지 컴포넌트 이렇게 만들고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로 제작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부품과 같아서 이 컴포넌트로 된 부분만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튼과 이미지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지 컴포넌트, 버튼 컴포넌트로 미리 만들어서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로 만들어 두시면 후에 추가로 다른 컴포넌트 소스들, 그러니까 재료처럼 다른 컴포넌트 소스들을 만들었을 때 그 소스들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컴포넌트 설계하실 때 미리 고려하셔서 작업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울 때는 이게 결국에는 이 원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본인 인스턴스로 이 최종 컴포넌트에 이 소스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지든 버튼이든. 그래서 이 인스턴스, 사본들을 다른 컴포넌트 인스턴스로 갈아 끼우게 되는데 이걸 피그마에서는 스왑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스턴스로 갈아 끼운다라고 해서 이 컴포넌트로 된 부분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는 컴포넌트 메뉴에서 이 인스턴스 메뉴를 클릭하고 다른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갈아 끼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습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소스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른쪽 소스에 보시면 지금 이 소스로 만드세요라는 섹션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단위부터 컴포넌트로 만들고 합쳐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우선 이 소스는 제가 그 오늘의 집이라는 그 서비스의 랜딩 페이지를 모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만의 스타일로 한번 바꾸면서 컴포넌트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소스들을 다 각각의 컴포넌트로 한번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근데 이 컴포넌트 만드실 때 하나씩 만드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 이 전체를 선택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에 컴포넌트 메뉴에서 더보기, 그리고 멀티플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고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오른쪽 이미지에 한번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이 트럭 있는 부분 우클릭, 페이스트 투 리플레이스, 그리고 텍스트 부분도 이 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시면 또는 엔터를 치시면 한 단계씩 내려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각각의 부분을 다 컴포넌트로 갈아 끼워 주세요. 그리고 버튼도 갈아 끼워 주시고 쿠폰 부분도 이렇게 갈아 끼워 줍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누르시면 한 단계씩 내려갈 수 있어서 그냥 페이스트 투 리플레이스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갈아 끼워집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컴포넌트로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이 보라색 라인이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선택해서 또 각각의 컴포넌트로 합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왼쪽에 컨테이너 소스를 복사해서 오른쪽 화면에 또 반영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R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 또 컨트롤 쉬프트 R, 복사, 컨트롤 쉬프트 R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반영하고서 이제 여기 뭐 보시면 이런 차 모양은 바뀌겠죠. 바뀌니까 이제 여기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 이미지 부분에 컨트롤 쉬프트 우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되어 있고 이미지 슬래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탭이 컴포넌트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갈아 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 마찬가지로 뭐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스트에서 컴포넌트 선택하고 오른쪽 컴포넌트 탭에서 요 화살표 있는 부분 눌러서 다른 컴포넌트로 이렇게 갈아 끼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후에 베리에이션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그냥 뭐 색상 같은 거 자유롭게 커스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을 때 여기 색깔까지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배치라든지 이런 크기 같은 게 바뀌어야 해요. 그러면 일일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만들었던 원본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이 차 크기가 바뀌어야 해요. 그러면 이 차 크기를 이렇게 키우면 지금 전체에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래서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워도 이 크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서브 텍스트 같은 게 추가가 되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기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간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한 번에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컴포넌트 기반으로 합치고 합쳐 나가서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작업을 해뒀을 때 나중에 조금씩 인스턴스에 조금씩 변형을 해서 뭔가 레이아웃이나 요소들이 추가가 되거나 삭제되더라도 원본을 기반으로 이렇게 한 번에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합쳐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속성이 메인 컴포넌트에서만 어떤 걸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메인 컴포넌트에 추가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원본에서 하지 않고 사본에서 한번 시도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인스턴스로 구성된 사본입니다. 근데 이 사본을 선택하고 제가 이 날짜를 한번 여기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 튕겨져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본에 없는 것들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스터 페이지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도 마스터 페이지에서만 뭔가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사본 페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페이지에서는 뭔가를 추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도 이런 구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변경이 되어야 되거나 어떤 게 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컴포넌트로 구성하고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메인 컴포넌트는 뭐 팀으로 사용하실 때는 라이브러리라는 것으로 발행하시거나 혹은 별도 페이지에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메인 컴포넌트 수정했을 때 사본에 영향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시안에 섞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뭐 예를 들어서 파일 안에서 작업한다, 내가 로컬로 작업한다 라고 하면 그냥 왼쪽에 페이지에 컴포넌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셔서, 아까 우리 만든 원본 컴포넌트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요건 사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 우클릭 하셔서 Move to Page, 컴포넌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옮겨 주셔야 하고, 또는 이거를 팀에서 공유를 할 때는 무조건 라이브러리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로 발행을 하실 때는 왼쪽에 에셋 탭을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책 모양이 있죠. 이 책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컴포넌트, 공유가 필요한 컴포넌트를 체크한 다음에 퍼블리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참고로 이 라이브러리를 퍼블리싱 하는 기능은 프로 이상의 요금제부터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 내에서 발행을 해두면 제가 같은 팀 안에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했을 때 똑같이 에셋 탭에서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면 우리 팀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add to 파일을 통해서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팀이 달라서 뜨진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추가를 해두면 그 팀에서 이전에 내가 만들어뒀던 라이브러리를 새로운 파일을 열었을 때도 언제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다라고 한다면 그 라이브러리를 켜서 그냥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롭 하는 식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컴포넌트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원본에서 수정하면 이 외부에 있는 연결된 파일들도 원본 라이브러리의 수정을 업데이트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파일 안에서 만들 때도 이 지금 왼쪽에 에셋 탭을 눌러보시면 이 파일 안에서 만든 컴포넌트를 캔바나 이런 서비스에서 뭐 에셋을 가져오듯이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다가 뭔가 추가되어야 되거나 삭제해야 할 때는 메인 컴포넌트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메인 컴포넌트를 찾아갈 때는 매번 파일을 열거나 그 페이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수정하던 인스턴스에서 원본 컴포넌트로 바로 랜딩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리면 소스에서 그냥 우클릭을 하셔서 메인 컴포넌트라는 메뉴를 보시면 Go to Main Component라는 이런 메뉴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누르시면 원본으로 바로 랜딩돼요. 그래서 페이지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페이지 또는 다른 파일에 이렇게 원본 컴포넌트가 있어도 이 방법으로 엄마 컴포넌트를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정리할 때 폴더가 나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폴더가 나뉘는 기준은 전체 이 파일 안에서의 페이지 그리고 섹션이라는 정리하는 단위. 이전 챕터에서 제가 알려드렸었죠. 섹션을 이제 이 컴포넌트나 페이지를 정리할 때 쓰는 단위인데, 이런 섹션 안에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더 폴더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의 폴더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명에 슬래시를 넣어줘도 이게 폴더 처리가 돼요.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 보면 폴더 경로를 슬래시로 구분하죠. 그래서 피그마에서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런 아이콘, 하트 아이콘을 만들고 아이콘 슬래시 하트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아이콘이라는 폴더에 들어가는 거죠. 이후에 뒤로 가기나 다른 아이콘들이 추가가 된다면 똑같이 아이콘 슬래시라고 공통 명칭을 지어주고 이 뒤에 아이콘 명을 이렇게 붙이시면 같은 아이콘이라는 폴더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경로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후에 찾거나 아니면 다른 걸 컴포넌트를 갈아 끼우실 때도 한 폴더에 딱 깔끔하게 뜨기 때문에 누구나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 일단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곧 피그마에서 컴포넌트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슬롯이라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인데, 사실 저도 아직 얼리 액세스 유저가 아니라서 사용해보지는 못했어요. 네, 다만 피그마에서 공개한 영상 같은 걸로 유출을 해봤을 때 기존의 인스턴스는 원본에 없는 걸 추가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하단에 슬롯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원본에 없더라도 인스턴스 자체에서 뭔가 수정 자유롭게 편집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얼리 액세스 권한을 얻게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실습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컴포넌트 심화 버전, 프로퍼티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